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모먼트 제작 순서를 했어요. 모먼트 그 네이버 블로그 앱에서 모먼트를 어떻게 제작하나 그죠? 그래서 요런 네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모먼트 앱을 실행해서 그리고 이 촬영 단계에서는 그냥 촬영도 하지만 우리가 불러오기를 통해서 원래 촬영돼 있던 파일도 불러와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선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편집. 촬영 편집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추가 촬영은 어떻게 하나 하면은 편집 바로 밑에 저희가 더하기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미지도 더해지지만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또 촬영을 다시 하실 수도 있어요. 추가 촬영. 그래서 촬영 편집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거고요. 이 편집에서는 그렇게 뭐 특출난 게 없었습니다. 그 음악, 그 다음에 뭐 화면 전환 이런 효과도 없었어요. 그냥 각 화면에 대한 길이 조정, 그 다음에 뭐 글자체도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예. 그 정도 수준에서 편집하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나서 또 편집하고 입력 내용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예. 편집에서 입력 내용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이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요 편집에 힘을 준 게 아니라 이 입력 내용에 힘을 줬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입력 내용에는 어떤 그 선생님들 뭐 어떤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으시면 오프라인 매장 주소부터 전화번호 그 다음에 내가 꼭 노출하고 싶은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 태그로 달 수 있었죠. 그 우물정자 써가지고 샵 문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죠? 이거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냐 그건 아니죠. 이따가 또 저희가 계속 해볼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휴대폰에서 정보가 선생님들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다른 곳에서 날라오는 정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정보들이. 그래서 그러면 내 정보가 내 휴대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정보는 휴대폰에 있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전화를 그냥 단순히 건다고 생각을 할게요. 전화를 단순히 걸 때 어떠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들이 가입한 망이 있겠죠, 그죠? 회선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알뜰폰을 쓰지만 제 알뜰폰을 쓰고 있는 회선은 KT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망을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3, 4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통화가 갑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관여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관여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목소리가 기계로 전달돼서 무선으로 그냥 날아갈 뿐이에요. 그 귀에 들리고 다시 또 말하면 무선으로 해서 날아오고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은 어떻냐라는 거죠. 카카오톡도 이렇게 아까 전화처럼 그렇게 됐을까요? 돼 있을까요? 선생님 카카오톡 열면은 어제 친구랑 대화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까 요 전화했을 때 만약 전화에 녹음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 녹음 기능을 플레이하는 것처럼 보는 게 카카오톡에 있는 기능일까요? 글자 이렇게 저장돼 있는 그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전화의 일부는 저장이 돼 있어요. 일부는 저장이 돼 있지만 저장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카톡을 이제 전송을 한다. 그 카카오톡에 누구한테 지인한테 문자를 보낸다. 라고 할 때 이미 똑같은 망을 통해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망을 통해서 와서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요. 카카오톡 지금 판교에 있는 그 컴퓨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 친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다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내가 보내는 친구가 매칭이 되면 그 친구한테로 알림을 보내줘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보낸 게 다이렉트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여기 망을 거쳐서 카카오톡이라는 서버를 거쳐서 넘어간다라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 그 예전에도 종종 있었죠. 그 부산에서는 카카오톡이 갑자기 먹통이 된다라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죠? 한 2시간, 4시간. 그게 여기가 끊긴 거예요. 여기 망해서 카카오톡으로 가는 데가 끊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화는 되는데 카톡이 안 돼. 서비스가 안 되죠. 이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정보가 다른 데서 넘어온다 했는데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을 원래는 컴퓨터에서 네이버에 들어갈 때 선생님 개인 그 노트북 뭐 PC가 아닌 그냥 컴퓨터 딱 열어서 네이버 접속해가지고 들어가실 때 로그인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로그인 할 때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 하잖아요. 그러면 카톡은 킬 때마다 로그인 하시나요? 안 하시죠. 네, 그 이유가 여기 일단 휴대폰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생님 정보는 휴대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앱을 딱 실행하는 순간에 이런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돼요. 이 양반이 앱을 실행했다. 그 앱을 실행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실행한 이 양반의 정보도 가겠죠. 같이. 선생님 정보가 가서 요 서버에 있는 친구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맞다. 이러면은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앞전에 사용했던 창들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다 열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통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통신이 아니면은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핸드폰에서만 보니까 핸드폰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 그럼 이러한 서비스가 그럼 어디에도 있겠어요? SNS 온라인 플랫폼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쇼핑 하실 때도 여기가 카카오톡일 뿐이지 이 위치가 네이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앱을 실행시켜서 하신다든지 컴퓨터에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망이 아니고 여기부터는 이제 해외망을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 더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러한 형태입니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보실 때 그래서 항상 유튜브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서버가 있죠. 네, 그쪽에 서버를 거쳐서 선생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내 핸드폰에 뭐가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온다. 핸드폰에는 그러면 뭐가 있냐? 선생님이 임의로 녹음하는 앱을 통해서 녹음을 한 거 또는 촬영 카메라 앱을 통해서 카메라 찍은 거 이런 것들은 있어요. 네, 그런 것 선생님 지우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 있다. 그냥 우리가 흔히 갤러리나 녹음 앱 기본 녹음 앱 있죠? 그 안에서 보는 파일들은 있다. 그리고 내 파일이라고 하는데 있는 데는 다 핸드폰에 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사진을 1년 전에 보냈는데 갑자기 사진이 핸드폰에서는 괜찮은데 컴퓨터로 땡기니까 우리 이제 앨범 만들자 해가지고 땡기니까 다 못 쓰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러한 관계 때문이에요. 네, 이러한 관계 때문에. 그래서 회사마다 달라요. 네, 회사마다 다르다. 부자인 회사는 선생님들이 올리신 대로 다 보관하고 있겠죠. 네, 근데 좀 가난한 회사는 올리신 대로 보관을 안 해요. 네, 거기서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파일을 줄입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이제 1년 이상 보관하시면 이미지가 깨지거나 뭐 아예 동영상이 안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승강기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 있지만 스마트폰의 앱마다 저장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저장 공간. 그거를 그냥 편의상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모르는 것들이 깔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원래 PDA를 먼저 썼거든요. 그 PDA에 있는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80개에서 90개 깔려 있어요. 그걸 다 쓰냐? 1년 동안 안 쓰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때마다 뭐 정리는 하지만 그렇게 깔려 있는 앱마다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앱을 너무 많이 까는 것도 핸드폰의 저장 공간을 줄이는 원인이에요. 그건 깔려서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일 동영상들 뭐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아까 카카오톡 소실되기 전, 네, 영상, 그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임시 저장 공간이 있어서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 온라인에 굳이 연결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일부분은 온라인에 연결하지 않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리고 온라인 속도가 빨라져요. 네,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매번 접속할 때마다 페이지를 끌고 오거든요. 원래는 그 우리가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데서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든지 아니면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 페이지를 끌고 와요. 맨날 끌고 오는데,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 끌고 온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끌고 온 데이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요. 네, 그러한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죠. 내 핸드폰의 저장 공간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앱이 아니거나 아니면 한 번 딱 열었을 때 좀 뭐가 많이 부하가 걸리는 앱들이다. 그러면은 임시 저장 공간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핸드폰에서 캐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캐시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가볍게 쓰실 수 있어요. 특히 캐시가 많이 쌓이는 앱들로는 선생님들이 접속하는 그 대표적으로 네이버 앱은 당연히 캐시가 많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많이 보시면 유튜브 앱도 캐시가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뭐 쇼핑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각종 쇼핑 앱들 있죠? 네, 뭐 옥션 지마켓, 11번가 뭐 이런 쇼핑 앱들.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시켜 먹는다. 그럼 요기요 뭐 이런 것들. 네, 그러한 것들에서 이미지들을 다 땡겨 오거든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임시 저장 공간에 저장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 번씩 다이어트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가볍게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그 핸드폰 관련해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거 그러면 캐시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거의 최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손가락으로 오래,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오랫동안 누르면은 그 느낌표가 하나 떠요. 네, 느낌표가 하나 뜹니다. 느낌표가 하나 뜰 때 그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밑에 쪽에 그 저장 공간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저장 공간 들어가시면 또 밑에 캐시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로 삭제를 하시면 되겠다. 또는 뭐 선생님들이 화들짝 놀라는 경우들이 계세요. 뭐냐면 휴대폰으로 뭔가를 조회해 보셨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좀 꽂혀가지고 그 영상만 뭐 좀 많이 보셨다든지 아니면 그 키워드를 많이 찾아보셨다든지 이러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도 똑같은 게 나와요. 만약에 내가 어제 가방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럼 오늘은 가방 안 찾을 거예요. 어제 이미 구매를 했으니까. 근데 오늘 다른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내가 원래 찾았던 가방이 계속 광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캐시에서 출발을 해요. 선생님이 이미 갖고 있는 캐시에서 이 선생님은 이러한 성향이 있구나 해서 그거를 보고 광고를 임의로 띄워줘요.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를 지워주시는 것도 광고를 조금 이렇게 덜 보게, 선생님 관심사에서 벗어난 광고를 보게끔 만드는데도 하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영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좀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뒤에 그 모먼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올렸잖아요. 올린 거를 게시글로 이렇게 올리려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고 2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있는 대로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영상은 어떻게 하나? 뭐 구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겁니다. 어떠한 그 영화 감독인데 부부 영화 감독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수많은 글과 말로 표현을 과거에 했다면 영상은 하나의 장면으로 설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얘기지만 우리랑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죠? 네.
이 중에서 그 뭐지 원래 사진 작가를 하셨던 선생님들은 아 요게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그래 말보다 사진 한 장이 좋지. 근데 저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뭐 아무튼 하지만 이 그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어떤 제가 말로 표현하자면 이 금정구에 이제 딱 들어왔을 때 금정구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부산대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 지금은 이제 가을이 지났으니까 풀이 이렇게 이제 좀 져 있고 그러한 곳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고 등굣길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겨울이니까 좀 추워서 두꺼운 파카를 입고 걸어가고 있어요. 정문 앞을. 그랬을 때 이게 장면이 떠오르죠. 근데 이걸 말로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의 사진으로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면 아 이거 부산대 정문 앞에 애들 추워갖고 파카 끼고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면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만약에 시간이 좀 되시면 그 찰리 채플린의 뭐 유명한 영화들이 있지만 찰리 채플린 제일 무성 영화를 찍었을 때 영화들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한 곳에 거치해 놓고 계속 찰리 채플린 혼자 뛰어다니는 영화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게 뭐를 얘기하는구나를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제가 하나를 찾아왔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KBS 그죠? 네, KBS 드라마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미 보다시피 이 등장인물들의 어떤 배치만 봐도 이게 어떤 관계망을 형성할 건지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쭉 보지 않더라도 대충 요 애들은 썸을 타겠고 얘네들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요 언저리에서 나왔겠구나 뭐 이런 것들 가계도가 보이죠. 여기는 요렇게 찝쩍거리겠거나 뭐 이런 느낌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 장면에서 다 그려지는 거죠. 거의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촬영을 할 때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뭐 기계만 찍고 다니니까 사실 그렇게 안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면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선생님들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거랑 당연히 카메라 앱으로 켜서 보는 거랑은 달라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카메라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눈에서 이쁜 거보다 카메라를 켜고 보는 게 이뻐야 돼요. 카메라를 켜고 보는 게. 그래야지만이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그 다음부터는 그걸 찍을 수가 있어요. 장면을 찍고 장면을 촬영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익숙해지지 않으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쁜 거였는데 찍고 나니까 똥이 돼서 막 보이는 거야. 진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찍기 전에는 이 카메라, 이 핸드폰 요 화면으로 항상 이렇게 보시고 이거에 봐서 이쁘게 나오는 각도를 이렇게 맞춰 보시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좋은 장면, 좋은 앵글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전문가들은 카메라를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밑으로 찍었다고 해서 이거는 하이 앵글, 미들 앵글, 로우 앵글, 로우 앵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턱주가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찍으면 위압감이 들어요. 이 장면을 찍으면 뭐 그러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화를 만들 때나 있는 이론들이고요.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앵글 화면에서 보이는 그 장면이 잘 나오게끔 이 계속 눈에 익숙하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 요런 온천천을 제가 찾아보니까 요런 앵글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거 추천드려요. 처음 찍으실 때 요런 일직선으로 돼 있는 요런 배경 있죠. 요런 거를 요렇게 맞춰서 저희가 그때 구분할 선 봤잖아요. 요렇게 분할선을 그어 보시면 아마 요 끝에쯤에 언저리에 맺힐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찍은 거를 이 현장하고 비슷한 데를 가서 똑같이 한번 구도를 잡아서 찍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 이거는 그 아마 황토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러한 앵글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도 한번 이 사진을 보시고 그 비슷한 데 가가지고 똑같이 저 구도로, 사람은 없어도 돼요. 네, 사람은 없어도 됩니다. 저 똑같은 구도로 한번 찍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내가 봤던 그거 보시나요? 그 7시에 KBS TV에서 한 생생정보통에 보면 미스터리라고 뚱뚱한 친구 PD에 나오는데 걔가 사진 한 장 들고 어디 가서 또 사진 똑같은 거 찍거든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장소. 그런 거. 네, 근데 너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비슷한 그런 구도에서 이제 한번 찍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학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어느 정도 구도가 나온다. 그리고 구분할.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뭐 3분할 촬영이라고 촬영 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에 지금 예전 핸드폰 카메라 앱은 다 화면에 있었는데요. 요거는 그 설정에 있더라고요. 검색에서 수정 그 안드로이드 폰에는 바로 검색됩니다. 수직이라고 검색하시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하는 목록이 뜹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을 눌러보시면 거기 그게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그 분할선이 안 나온 거고요.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실 때 분할선이 나옵니다. 수직만 치시면 수직 수평 안내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니 여기 검색에서 안 나오시면 그 설정 폼리바퀴 눌러서 거기에 검색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직이라고 입력하시면 수직 수평 안내선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실 때 보실 수가 있다. 실례합니다. 혹시 9898 예. 찾아보고 계실까요? 예, 예. 9898. 예. 네, 사전 부탁드릴게요. 네. 키우면 됩니까? 네네네 켜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카메라 앱 실행시키시면 그러면 구분할 선이 나옵니다. 네네네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고 여기서 카메라 앱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분할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가이드를 잡아서 이렇게 찍는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분할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 빠르게 무언가를 찍을 때 특히 동호회 같은데 많이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친구들이랑 뭐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이제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어. 그래갖고 기쁜 마음에 막 단독 사진 한 번씩 찍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좋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그래 스바라 이러면서 얘를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좋네 그래 스바라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그렇게 찍었어요. 친구의 사진을 찍으려고 스바라이를 딱 찍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카메라 렌즈가 여기 있거든요. 카메라 렌즈가 친구보다 이렇게 밑으로 가게 돼요. 제가 아까 하이 앵글 얘기 드렸죠. 이게 그냥 요래 찍으면 거의 다 하이 앵글이 찍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밑에 셔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이래 찍으면 바로 하이 앵글이에요. 눈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죠? 카메라가 여기면 눈보다 위에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찍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찍히냐? 그럼 로우로 이래 찍으면 되지. 이래 찍어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제부터는 친구 사진 찍어줄 때 요걸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거꾸로 보이더라도 이렇게 찍으세요. 그 카메라가 밑으로 오게. 자, 스바라를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치켜 올라도 미들 앵글이야. 그냥 일반 앵글로 찍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아무리 찍어도 하이 앵글에서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있는 피사체에서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하이 앵글하고 로우 앵글하고 구분하는 거는 뭐냐면 위냐 아래냐를 구분하는 거는 대부분 그 어디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찍는 친구들은 이 사람이 딱 섰을 때 이 눈높이 있죠. 눈높이가 그대로 쭉 날아가서 카메라 이 렌즈 위치랑 일직선이다. 그러면 이거는 미들 앵글.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눈높이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하이 앵글. 위쪽에 있다. 그 다음에 눈높이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 로우 앵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 자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요런 거 하이 앵글로 찍으면 너무 짜부당하게 나온다. 그리고 애가 옥수 찐따 같이 나온다. 네, 그래서 네 밑에서 위로 찍어야 조금 더 우리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히틀러를 대상으로 한 그 무형 영화들 이런 거 영화들도 보면은 히틀러가 다 밑에서 위로 찍은 거거든요. 그건 의도하고 찍은 거거든요. 히틀러가 진짜 짜리몽땅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우월하게 보이려고 밑에서 위로 찍은 거예요. 다 기록이 그래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도 좀 늠름하게 보이게 하려면 밑에서 위로. 네. 옆 친구는 마음에 안 들면 위에서 밑으로. 네.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요것만 바꿔줘도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 장면.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자 이제 제가 요것만 한번 개념만 한번 말씀드리고 선생님들 거기 그 뭐지 갤러리나 뭐 이런 데서 한번 사진을 찾아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찍은 사진들이 몇 가지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이고요. 세 번째 사진이고요. 네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네 번째 사진이 끝입니다. 자, 요거를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학습관 소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지나가면 뭔가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정지된 장면이지만 대충 뭘 얘기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네, 그죠?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장면만 찍는 것도 장면을 하나씩 해가지고 픽스해가지고 찍는 것도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이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려면 지금은 카메라로 한 번씩밖에 안 찍었지만 이걸 영상으로 만들려면 그냥 이 앵글 그대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영상을 찍기 사진은 가만히 있어봐라 움직이지 말고 착하게 이랬다가 영상 찍으면 아따 좋네 하면서 흔들어요. 그러지 말고 이것도 똑같아요. 카메라 찍듯이 영상을 찍을 때는 그냥 동영상으로 해놓고 그냥 딱 누르고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동영상을 찍을 때는 여기 제가 셔터 한 번만 눌러서 찍은 이 사진을 동영상으로 찍을 때는 그냥 동영상 모드로 해서 이 앵글 그대로 일단은 그렇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 공간감을 주려면 카메라 무빙이 필요해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움직이면은 난리 나요. 네, 그래서 움직인 것보다 여기를 찍었으면 이쪽 반대편을 찍고 싶다라는 충동이 느껴질 거잖아요. 가슴 속에 막 이걸 돌려야지. 돌리지 말아야 되는데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그냥 딱 정지하고 다시 이렇게 돌려서 다시 차려. 네, 그렇게 해서 영상을 나누어서 갖고 계시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요거 자체를 흐름을 만약에 뭐 이제 학습관 3층으로 가는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가 샬라샬라 했다가 이걸 역으로 뒤로 빠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반대로 하게 되면 나가는 느낌이죠. 그럼 소개를 막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오프닝 찍어서 여기서 막 이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찍은 다음에 자 이제 끝났습니다. 나가 엔딩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거 가지고 처음에 찍어 놓으면 나중에 뒤에 엔딩도 똑같은 촬영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면 끝나는 거야. 네. 그래서 요러한 거. 그러니까 촬영을 내가 이것도 촬영을 할 때 이 들어가는 거부터 여기서부터 찍어서 들어오면서 찍었거든요. 촬영은. 근데 나중에 이것도 역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서 나가는 걸 따로 촬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한번 촬영해 놓은 거를 뒤에 재탕 삼탕 해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하는 게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이 구상해서 있으셔야지만이 우리가 들어갈 때 찍고 나갈 때 찍고 이러한 그 개념이 사라진다. 네. 원래 한 번 딱 찍고 그걸 세 번 네 번 쓰는 게 더 낫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영상을 찾아보고요. 그 영상을 찾으실 때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찾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걸 말씀드려야겠네. 찾다가 보면 내가 도저히 이걸 못 쓰겠다 하는 사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제가 좌절 한숨을 쉬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이 봐요. 제 수업을 듣다가. 네. 근데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살릴 수 있는 길이 대중소라고 해서 저는 항상 이게 또 전문 용어가 있지만 저는 그냥 대중소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중소 이 단계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포인트를 이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다 자료는 드리겠지만 여기서 앵글을 잡고 저 칠판을 찍었어요. 저 칠판을 찍은데 이 제가 잡고 있는 부분이 칠판인지 지우개인지 매직인지는 몰라요, 선생님들이. 그냥 이 앵글에서는. 근데 제가 저 파란색 매직을 가까이 간다.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찍고 또 요렇게 근접해서 한 번 더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을 찍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편집점을 잡을 때도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세 번 찍은 것들이 없는데 왜 이 얘기를 하지? 잘못 찍었거나 이 사진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르고 확대해서 자르면 세 컷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사진 자체를 원래 넓게 찍었던 거를 조금 확대해서 한 번, 또 조금 확대해서 또 다른 영상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단계적인 촬영이 돼요. 이러한 사진입니다. 2층입니다. 2층실이고요. 테이블에 놓여져 있었던 야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근접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어디 찍은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대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뭐 방송국 같은데 특히 6시 내 고향 또는 다큐멘터리 이러한 것들은 거의 이런 흐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KNN에서 하는 뭐 지역 방송 이런 데도 오늘은 어디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찍을 때 거의 다 이런 포맷으로 찍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거는 한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찍을 때도 좋다라고 한 번에 찍지 마시고 좀 큰 앵글에서 찍고 좀 중간 앵글에서 찍고 완전히 가까운 데서 찍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주변 상황을 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그나마 큰 앵글에서 찍은 거를 이제 그 익스트림 샷이라고 해서 거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전쟁 씬이 일어나기 전에 뭐 산맥이 있다든지 아니면 해전 할 때 뭐 바다를 쫙 크게 해가지고 막 해적선들 막 이렇게 뜨게 멀리서 잡은 그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익스트림 앵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래는 클로즈업 샷인데 요것도 클로즈업이라서 두 개 다 클로즈업 샷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커피 선전할 때 입술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 샷을 다르게 함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아무튼 이 대중소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사진을 조금 더 풍부하게 내가 버릴 사진 없이 끝까지 딸딸 털어서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저희가 한번 그 모먼트로 만드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는 시간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그 사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혹시 찾다가 아,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